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자, 뉴욕에서 개최되고 있는 모건 스탠리 글로벌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서정진 회장이 참석해서 합병 이후에 그룹의 이제 비전과 청사진을 이제 보여줬다는 내용의 기사들입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침과 마찬가지로 오장에도 지금 좀처럼 수급의 개선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지수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 코스닥이 이제 좀 하락을 크게 좀 하고 있는 어떤 상황인데요. 자사주 매입이 이제 끝난 상황에서 오늘 아침부터 이제 프로그램하고 이제 매도세가 좀 나왔는데 오장에도 이제 프로그램 관련되는 부분은 3만 주 가까이 좀 계속 늘고 있고요. 거래원 순간 거래량에서 이제 뭐 외인들의 어떤 흐름들 보시게 되면 모건 스탠리 관련되는 부분에서 순간 거래량 관련되는 부분이 소폭 이제 플러스 좀 되어 있는 부분. 근데 이제 15만 원대 안착을 좀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동안 이제 꾸역꾸역 조금씩 해서 한 3% 내 정도로 올렸던 부분들을 오늘 2.28% 지금 내리고 있죠. 상당히 좀 허무한 어떤 이제 음봉이 또 이제 나와버리는데요. 그러니까 요 위에 올라와서 이제 15만 원대 흐름들의 어떤 기대가 있었습니다만 다시 또 14만 5천 원대로 떨어지는 어떤 흐름에서 지금 이제 종가 마무리가 어떻게 돼야 될지 이제 이런 흐름들을 좀 찾아봐야 되는 어떤 시점으로 좀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 관련되는 종목들의 흐름들이 대부분 지금 하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예요. 기사 관련되는 부분을 살펴봐 드리면 뉴욕에서 개최되고 있는 20일에 JP모건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초에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개최가 되고 이 JP모건하고 이제 뭐 거의 형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는 이제 투자은행 중심이고 JP모건 쪽은 이제 상업은행 중심이죠. 근데 이제 최근에 뭐 스탠리 글래스 스테글법 자체가 조금 이제 완화가 되어서 최근에는 이제 뭐 겸업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모건 스탠리 이제 글로벌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이제 합병 이후에 이제 성장 방향에 대해서 이제 뭐 제시를 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이 본래 이제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나 모건 스탠리 헬스케어 컨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이 기관 투자자들하고 이제 매칭을 해주는 거죠. 뭐 지분 투자라든지 뭐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자금이 오고 가는 어떤 순수하게 이제 뭐 AACR이라든지 뭐 아스코라든지 이런 이제 임상 발표하는 거하고는 조금 이제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합병이 되면 매출의 성장의 어떤 봉토가를 앞두고 있다. 특히나 이제 미국 쪽 이야기를 한다 보면 되겠죠. 이제 직판을 통해 가지고 지금 후속 바이오 시밀러 관련되는 부분들도 더 늘어나고 기존에 이제 캐시카우 역할을 했던 바이오 시밀러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제 계속 이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펀더멘털의 개선을 본다라고 하면 엔데믹 이후에 이제 고점 대비해서 70% 이상 빠져 있는 주가 2년 동안에 거의 이제 바닥을 기고 있는 어떤 주가를 본다면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뭐 간담회를 통해서도 자사주 매입을 하고 이렇게 공매도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자사주 매입을 했습니다만 좀처럼 지금 이제 매수 청구권 가격도 지금 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주가가 좀 낮아 있는 상태. 특히나 이제 셀트리온의 주가는 헬스케어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죠. 뭐 퍼 레이셔도 좀 다르고 생산하고 개발하는 회사와 유통을 하는 회사의 어떤 퍼 레이셔가 조금 다른 부분들 자체가 이 합병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아니면 이제 헬스케어가 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어떤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셀트리온의 퍼레이쇼 자체는 한 39 정도가 되죠. 예. 과거 대비해서는 이제 굉장히 낮아져 있는 거고요. 헬스케어의 어떤 퍼레이쇼는 72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을 하는 어떤 뭐 직판 관련되는 부분을 이제 주도적으로 하는 뭐 헬스케어 입장에서 보나 근데 이제 개발하고 생산하는 어떤 셀트리온의 또 퍼레이쇼하고는 굉장히 지금 좀 다른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흡사병이 이제 되었을 때 상장사다 보니까
이게 제약이 이제 그 순차병에서 빠져 있고 헬스케어가 나름 이제 시가총액으로 보면 셀트리온 비해서는 좀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 그러다 보니까 헬스케어가 더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도 좀 애매모하고 셀트리온이 올라가면서 이제 같이 뭔가 맞춰야 되는데 최근 이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의 압박으로 좀처럼 못 올라가고 있는 상태죠. 결과적으로 펀더멘탈은 만약에 이제 합병에 성공하고 나면 이제 그동안에 준비되었던 결과들을 본격적으로 보여주겠다. 이런 어떤 자신감 있는 코멘트는 여전히 또 나오고 있고요. 기존의 럼시마, 트룩시마, 허주마에다가 램시마, SC, 유플라이마, 베그젤마까지 6개의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2030년도까지 이 부분들이 22개 제품을 확보할 것이다. 그럼 지금보다 무려 뭐 한 4배 가까이 지금 증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이제 글로벌 빅파마 수준의 이제 제품 구성력을 좀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다음 달에 이제 램시마 SC의 신약 수준의 이제 허가 관련되는 부분을 앞두고 있죠.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감가상각전 영업이익, 에비타. 보통 이제 이런 에비타라는 것들을 많이 하는 거는 이제 설비 투자를 많이 하는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에도 뭐 1공장, 2공장, 최근에 DP 공장 증설, 3공장, 4공장 이렇게 대규모 공장을 이제 증설하게 되면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은 뭐 3공장 정도가 한 5천억 정도가 들어가고 DP 공장 증설에도 한 1250억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비 케이펙스에 이렇게 자금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요게 이제 감가상각 관련되는 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래 어떤 영업이익 대비해서 실제로 돈은 안 나갑니다만 감가상각 관련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설비를 많이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단순한 영업이익이 아니라 이 에비타 그래서 감가상각전 영업이익 관련되는 부분을 이제 본다 이거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한 1조 6천억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서정진 회장이 항상 뭐 이야기했던 헬스케어 관련되는 원격 진료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향후에 이제 뭐 인공지능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도 뭐 내년도 이후 좀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이 좀 화두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이 서정진 회장의 이제 아드님이죠. 이 서진석 설티리온 의장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서 지금 이제 오늘 그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위크 여기 좀 참석해서 이 발표가 있었는데요.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되는 부분 내용입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 관련되는 부분이 핫하면서 여기에 가치가 주가로서 상당히 이제 큰 폭의 어떤 상승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존의 빅파마뿐만 아니라 올해는 IT 기업들이 이제 이 인공지능 관련되는 부분에 어떤 회사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면서 이 인공지능이 가장 이제 바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의료 AI 관련되는 부분이다. 이런 어떤 지금 형성이 시장에서도 지금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코멘트도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 관련되는 부분에서 가장 이제 기존의 바이오시밀러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ADC라고 이제 방향을 좀 잡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ADC 같은 경우에는 이 링크 기술이라든지 페이로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뭐 다양하게 이제 바이오시밀러로 이 부분들을 이제 개발한 어떤 흐름이 있고, 이 ADC 쪽에 이제 주력을 하면서, 물론 뭐 이중항체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미 고용암의 경우 8개 타켓을 대상으로 ADC 항암제를 전임상 단계에서 이미 지금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내년도 되면 신약 파이프라인이 좀 더 이제 가시화가 될 것 같고요. 이중항체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 발굴하는 단계,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이 경쟁이 2019년도 강화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효율적인 생산 시스템, 그리고 직판을 통한 어떤 유통 판매량 없이는 상당히 이제 상업화가 어려운 어떤 이제 국면의 스테이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 2019년부터 직판 관련되는 체계를 꾸준히 뭐 유럽에 이어서 지금 이제 미국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이제 어떻게 이제 성공으로 미국 시장에서 이제 올해 내년 성공을 해서 이제 매출액이 잡힌다라고 하면 셀트리온의 어떤 기업 가치 어떤 상승들은 또 한 번의 어떤 단계가
될 거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바이오시밀러가 지금 많은 이제 경쟁자들이 진입을 하면서 이 가격 경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수익성 방어를 하기 위해서 직판이라든지 DP 공장의 어떤 정설, 티터 개선 이런 걸 통해서 하고 향후에 이제 지금보다는 훨씬 좀 작은 몇 개의 어떤 플레이어만 남아서 운영할 것으로 이제 예측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의 어떤 경쟁을 통해서 셀트리온이 2030년까지 또 한 번의 어떤 빅점프, 퀀텀 점프를 하기 위한 어떤 흐름으로 이 바닥 국면의 단계를 좀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구간들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합병을 이제 앞두고 지금 가격으로는 15만 원대 돌파가 또 오늘 또 연봉이 나와가지고 이 연봉을 또 제끼는 어떤 흐름들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 흐름들이 또 주중에 또 나와서 이 부분들의 어떤 반등세가 좀 나와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14만 5천 원대 좀 지지를 하면서 15만에 대한 도전이 좀 다시 좀 나오는 흐름들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